더 아래부터 가요? 아니 그래도 여기 생강이 얼기 전 수확을 끝내려니 마음이 급합니다. 생강이 너무 잘 된대. 키도 커지, 이거 싱싱하지. 아이고, 안 돼. 이걸로 총 4일 동안 펼쳐지는 생강 수확 대작전. 아이고, 안 되구만. 아이고, 아이고, 벌써 잡아먹고. 나도 먹었다. 와, 이렇게 또. 길쭉하게 자란 키만큼 생강도 잘 여문 것 같은데요. 동동 생강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은 이 400년 전부터 이 우리 선조 어른들이 종자를 준비해가지고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년 전, 5, 60년 전에는 서산도 우리 봉동에서 갖다 심고 영주, 안동도 여기치를 다 갖다 심었어. 김장할 때 양념 좋고 생선찌개 나물 종류 양념이 다 들어가고 차도 생강차 감기에 좋고 평강도 만들어 먹고 생강 에기스도 빼고 아주 만능으로 좋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생강 재배지 후손답게 생강 자랑으로 책을 써도 부족할 만큼 다들 자부심이 가득하십니다. 그래도 어머니 잘 뽑으시는데? 청춘이잖아요. 아, 청춘이세요? 쉬운 살. 아, 쉬운 살. 아, 청춘 맞네요. 청춘 맞네요. 청춘. 그래야 이렇게 나오면 공기가 좋아. 아이고, 호순아 그만하자. 그만해, 아저씨들 오면 이렇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땀이 뻘뻘 나갖고. 올라 진짜로 올라. 안녕하세요. 먹고 이거 부대 차에다 실어주고. 수작업이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어머님들을 위해 지원군이 등장해 두 팔 걷고 활약을 펼치기 시작하고 작업 속도 역시 쭉쭉 올라갑니다. 생강은 물을 좋아하는데 수분도 많고 그리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소가 다 그러겠지만 생강이 여기 망경강 지류다 보니까 사질토로 아주 생강이 적당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형 조건이에요. 생강은 대부분 이게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강 뿌리는 이겁니다. 이게 잔뿌리, 굵은 뿌리, 이게 생강 뿌리고 이건 줄기고 이건 잎입니다. 대부분 땅속에 있으니까 이게 뿌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강은 우리가 줄기를 먹는 거고. 흔히들 떠올리게 되는 한 톨의 생강을 만들기 위해선 일일이 수작업으로 생강대를 뽑고 잎과 줄기를 하나하나 잘라낸 다음 생강의 몸통이 되는 덩이 줄기를 남긴 채 뿌리까지 말끔히 손질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처럼 남겨진 생강 덩어리를 하나씩 알알이 떼어내야 하는데요. 좋다. 상처 안 나게 살살 흙만 파내는 거예요. 화날라고. 상처 나면 썩은 게 안 아, 그래서 호미 같은 거 그런 걸 안 돼요. 속도가 느리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말이지 구석구석 사람 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흙만 파야 하는데 흙이 너무 막 많이 붙었으니까. 아, 질게 붙어 있네, 지금. 미끄러가지고 잘 안 떨어져. 아이고. 여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이렇게 큰 거거든. 아, 그러면 그게 종자였던 거예요? 네, 종자. 이건 따버리. 새로 나오는 거 먹지 묵은 거 이건 묵은 거잖아. 그러니까 묵은 거를 안 먹으려고 그러지. 새벽부터 시작된 수확 작업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 없이 분주하게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훌쩍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식사. 와, 나 여기서 먹을래. 다리 피한 게 이렇게 아유, 계속 쪼그려서 하신 거죠? 그러죠. 생강대 깔고 하지. 아니 저 아줌마 손이 아프니까 이렇게 숨을 아, 생강 마을이라 그런지 입가심도 생강으로 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생생강인데요? 네. 달아요, 달아. 안 매워요? 네, 안 매워요, 하나도. 다들 저 감기도 안 들리고 네. 목도 덜 아프고. 이건 또 뭔가요? 평강. 평강 말린 거예요? 예. 평강. 평강 설탕에다 삶아가지고 말려서 설탕에다 댄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먹으면 감기도 안 걸려요. 아, 감기 안 걸려요? 어머니 그래서 작년 겨울에 감기 안 걸리셨어요? 예. 오후 시간엔 오전에 미리 뽑아놓은 생강대를 다듬고 정리하며 오늘의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모님들 오늘 애쓰셨습니다. 하산하게요. 오늘 애쓰스 끝나게요. 차고.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나을 맞춰서 이제 이틀 더 와야. 아, 이틀 더 해야 돼. 아이고, 그게 말이요. 내일도 되시겠네요. 아이고, 그게 말이요. 힘들게 생기시오. 아이고, 죽기 아니면. 야, 악을 쏘고 내야 생각이 어떻게 잘 짰는 거야.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완주 봉동읍. 이곳에 무려 7대째 생강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지가 아닌 하우스 상토에서 생강을 재배 중이랍니다. 토종생강 하우스에서 재배한 토종생강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생강 크기도 보면 이렇게 알이 굵진 않습니다. 알이 좀 작고, 토종생강은 끝맛이 약간 달콤하다고 하면 계량종 생강은 약간 쓴맛이 조금 있습니다. 이곳 하우스에선 두 가지 종을 비교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강의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실험 재배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게 생강이 잘 된 거는 이 뿌리가 이것이 그렇게 많이 안 크거든. 이것이 없어 별로. 근데 이것이 우리 힘을 많이 쓴 것 같아. 안에들 깊이 들어가고. 어머니 전문가인데요? 이 나이 먹더라까 이 농촌 사람이 전문가 돼야지. 못 뛰면 못 하게. 생강 농사만 60년째인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식지 않은 농사 열정에 여전히 많은 배움을 얻고 있다는 아들. 모자의 생강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거 일반 생강은 막 이거 2번이야 10번이면 꺾어지는 것인데 야가 안 꺾어지네. 손 안 아프지? 장갑이라도 끼고 하시지. 장갑 낄 데가 어디가 있어. 농사의 진심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난 세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시간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발소쿠리라고 그래요. 발소쿠리. 네, 배를 해갖고 이것이 개붙고 어디다 내던지도 이거 부서지도 않고 흙도 잘 나오고. 아 이거 요거는 귀해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죽어갖고 없어서. 손때 묻은 농기구 하나도 함부로 버리시지 않을 만큼 가문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건 어머니에게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내년 종자로 쓸 거는 미리 이렇게 캔 다음에 바로 저장고에 넣어야 싱싱하게 잘 보관이 잘 됩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들 역시 자랑스럽게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내년 농사에 쓸 종자 보관을 위해 찾아온 이곳은 바로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입니다. 이곳은 특히 봉동읍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구들장의 열기를 이용해 겨울에도 생강이 얼지 않게 해주는 온돌식 생강굴이 집안에 마련돼 있습니다. 생강 토굴입니다. 이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이렇게 토굴을 판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 위로 부엌에서 불을 때면 이 고래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여기가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서 종자가 내년 4월 달까지 잘 보관이 되는 거죠. 7대조 할아버지가 지은 집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 중인 전통 생강굴. 어머니 손맛을 통해서도 완주 봉동읍의 생강 맛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생강 뿌리 껍데기를 다 벗겼죠.
고추장이에요 이게. 된장. 이곳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강 뿌리를 활용한 음식들입니다. 양파와 고추를 썰어놓고 칼칼한 고춧가루 양념을 곁들여 끓여내는 가을의 별미랍니다. 뭐하고 섞어서는 안 나요. 아, 섞어서는 또 안 넣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파 꺼내신 거예요? 생강 연한 이파리.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요 광주에서 어머니가 노인 양반인데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것이 먹고 아프다고 온다고 다른 건 안 먹고 아프다고 봉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가득한 생강 밥상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했네, 엄마. 솜씨발이 했네요. 맛이 있는가 없는가. 돈 주고도 못 사 이건. 아이고 너무 커. 소리가 엄청 크네. 맛있게 잘 됐어. 생강 맛도 나고 또 감자 줄거리 처음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만이 알지. 모르지 이 맛을. 맛있어요. 생강 향이 입가에서 쫙 도는 그런 향.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또 다른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어머니와 아들. 이번에도 역시 손에서 생강을 떼어놓지 못하네요. 직접 농사지은 생강으로 특별한 겨울 간식을 만드실 예정이랍니다. 시작은 역시 생강 손질부터인데요. 모자가 마주 앉아 생강을 다듬는 모습 참 정겹습니다. 이거 만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 평강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다 흙이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다 잘라갖고 이렇게 세척하려고 이렇게 마디마디 자르는 거예요. 좋은 생강이라고 하면 첫째 이것이 힘들어. 꺾기가 단단해. 단단하고 조금 야가 조금 아픈 생강은 조금 이것이 힘이 안 들어. 픽픽이야 이것이. 어머니 손가락 안 아프세요? 네? 지금 손가락 안 아프셔? 아프지. 아프지만은 이걸 즐겁게 해야지. 아니 조금씩만 해요. 조금씩만. 이 손은 원래 어려서 다친 손이고 이 관절이도 생기고 내리. 그리고 시골 사람은 손이 이쁠 수가 없어. 아이 돈 줄 티죠. 네? 더 키워주고 여태 해주는데 아이 돈 줄 티지. 아, 아들이요? 아묘, 저희가 증거 영상을 찍었으니 용돈 많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찬스로 1차 손질을 끝낸 생강은 2차로 기계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생강 전용 세척기에 물을 함께 넣고 1차에서 미처 털어내지 못한 흙과 껍질들을 씻어내게 되는데요. 빨래할 때 세탁기 돌아가듯이 흙도 깨끗이 털어내고 탈피도 어느 정도 한 90% 정도 탈피를 한 다음에 꺼내서 저희들이 평강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기계에만 맡겨두지 않고 중간중간 생강을 꺼내 세척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본인만의 원칙을 정해두고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다는 아들. 작업자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맛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크고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바로 이럴 때죠. 두께가 한 1mm 정도 되거든요. 두꺼우면 딱딱해서 생강은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식감을 위해 생강은 최대한 얇게 써는데요. 생강을 한번 삶아서 매운맛을 조금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한 번 물기를 빼고 난 뒤에는 커다란 솥에서 설탕과 함께 버무려 조리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특히나 불 앞에 계속 선 채로
생강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타면 망하잖아요. 타지 않게끔 계속 끊임없이 30분 동안 저어줘야 돼요. 30분이요? 그러죠. 이게 완전하게 설탕물이 졸을 때까지. 깜빡 방심하다가는 솥 하나를 통째로 버려야 할 수도 있기에 눈을 뗄 수도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까다로운 과정인데요. 수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졸인 뒤에는 한 김 제대로 식혀 말려주고 식힌 평강은 또 한 번 건조기로 말려줍니다. 한 10시간 이상 건조를 해야 됩니다. 평강은 이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하니까 맛있긴 한데 오래 보관이 안 되거든요. 애써 만든 평강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공들여 건조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평강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야, 소리만 들어도 바삭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강은 그동안에는 어르신들만 먹는 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매운맛도 좀 빼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